예, 우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은 우리 기초 과정을 하겠는데, 책에는 우리 10쪽을 지나서 10쪽에는 음양오행론이고요. 요건 이제 음양오행론인데 오늘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음양오행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 이전에 음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음양의 성정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행이 10개의 천간과 12지지까지 연결되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근데 오늘은 오행의 성정부터 해서 일부 성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는 그 성정을 먼저 이해를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책에는 12쪽, 13쪽에 보시면은 오행론이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14, 5쪽에 보면 또 음양오행이란 또 나옵니다. 계속 이제 이게 무슨 얘기고 하면 음양오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들은 전부 성정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오행의 성정,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실어놨습니다. 여기 하나만 살펴보면 14쪽인지 선생님들 책이 15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음양오행이란 해가지고 그 밑에 쪽을 보면 중앙 밑쪽에 보면 음양의 의미해서 음과 양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음양오행은 해놔놓고 뭐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문화권에서 우주 인식과 어떻고 저쩌고 막 해놨습니다. 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성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기서 음양오행에서 이제 우리가 사상적 그 우리가 이재만 선생이 이야기했는 그 뭡니까 한약에서 나오는 사상 이야기, 태양인, 태음인, 그죠? 소양, 소음인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 오행에서도 이제 적용이 된다. 한난 조섭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넘어가면 16쪽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음양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그래서 오행의 상생상극을 그림을 통해서 넘어가고, 그러면 18쪽에 보면 오행의 체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행의 체형도 뭐 이것도 하나의 성정이거든요. 오행의 체형. 이 체형이란 게 뭐냐면 목화토금수의 성정을 말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에 성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쇄물 드린 오행과 사상 이야기 인쇄물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행은 목화토금수예요, 그죠? 목화토금수를 말한다. 또한 여기서는 양과 음이 각각의 양과 음이 있었고, 토에도 양과 음양은 어디라도 항시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과 음으로 오행에서 이제 10개의 이제 이 하늘을 뜻하는 천간과, 그죠? 그 다음에 12개의 이제 이 지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있었다. 그게 이제 천간에 끄는 갑과 을을 말하고, 병정을 말하고, 그죠? 무기토라 하고, 경신금이라 하고, 임계수라고 하더라. 지지에서는 갑은 묘, 진을 양의 토에다가 놓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추, 요 12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래 결국은 야들은 음양적으로 오행적으로 표시하자면 목에 해당되고 그 얘기죠. 아니 여기 두 개 잘못 썼네. 그죠? 여기가 술이고 여기 축토도 이렇게. 야는 음양적으로 하면 화에 해당되고 그죠? 야는 음양적으로 하면 토고, 야는 또다시 이제 이 금이고 수고.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오행 쪽으로 이렇게 소속돼 있더라라는. 그래 결국은 다시 말하면 오행의 성정을 지금 말씀드릴 텐데 이 오행의 성정들을 야들은 다 갖고 있게 되겠죠. 오행의 성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오행의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의 성정을 가진 놈이고 요거는 갑은. 그죠? 오행의 목의 성정을 갖고 있으면서 음의 성정을 가진 나는 을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밑에 내려가면 또 묘목과 인목도 마찬가지다. 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18쪽에 있는 이 내용을 우선 보면 목의 체질은 해요. 체질은 목의 성정이 어떠냐는 거죠. 목의 성정을 보면 책에는 지금 목은 체질은 해놨는데 체질 관계와 떠나서도 성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자면 목은 얼굴이 긴 사람이라고 해놨습니다. 표현을. 자, 왜 목은 얼굴이 긴 사람이라고 해놨나라는 거죠. 목의 성중은 목에 대한 성정을 이야기하라면 목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절적으로는 여기는 봄이죠. 봄이고 여기는 여름이고 여기는 가을이고 겨울이고 55쪽에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 봄이라는 건 1년에서의 봄을 말하죠. 그 하루에서는 어떨까요? 하루에서는 이 목의 시간은 인시, 묘시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새벽부터 해서 인시부터 해서거든요. 그러면 인시부터 해서 요거는 새벽부터 해서 일어나는 새벽부터 해서 요거 묘시까지 하면 아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은 1년을 시작하는 거지만 요 목이란 것은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은 어떻습니까? 봄에서 더 여름으로 한 단계 발전된 거잖아요. 그리고 봄에 새싹이 나온 것이 꽃을 피우는 무렵이죠. 꽃 피우는 이러한 성정이 화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루 중에는 어떻습니까? 가장 밝은 공간, 가장 화가 태양이 가까이 있는 공간, 가장 활동하기 좋은 공간,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해서 기지개를 켜고 출근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성정이 목이라면 화는 어떻습니까? 출근해 나왔으니까 많은 활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활동을 이미 나와서 많이 활동하는 성정이 화이다라는 거죠. 봄의 끝을 꽃을 피우는 시기. 그죠? 요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요것도 요 밑에 대목. 그죠? 제일 첫 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라는 놈은, 토라는 좀 이따가. 우리가 가을을 생각해 보면 이 가을은 금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금의 성정이 가을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을을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막 낙엽이 막 떨어지고 우리 마음이 괜히 어떻습니까? 서잔함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쓸쓸함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성정이 이 금의 성정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기서 봄과 여름은 활동하는 구간이고, 그죠? 그러한 성정을 말하고, 그 다음에 가을은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목과 화는 어느 기점에서 자라서 나와서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자라서 확산하고자 하는 에너지로 바뀌는 게 요거는 목의 성정이고 요거는 화의 성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토의 성정은 그만 자라라라고 하는 것, 요 에너지,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 토의 성정의 개입을 통해서 에너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거꾸로 내려가려고. 요게 금의 성정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목과 화의 다시 오행 중 양의 운동성을 토의 개입에 의해서 금이란 성정을 표현하자면 목과 화의 성정을 반대적으로 수렴하고자 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수렴하고자 하는 성정을 갖고 있다. 그것이 금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겨울은 우리 1년 중에 겨울은 그럼 여기는 낮 시간이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후부터 해서 따지고 보면 신유술 신시부터죠. 신시거든 오후 1시 3시 반 넘었죠. 1시 반에서 3시 반이 미시니까 3시 반부터 그죠? 3시 30분부터 이제 오후 시간대다 이 말입니다. 그 오후 시간대부터 들어갑니다. 술시 신유술 술시가 7시 반에서 9시 반이거든. 그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이제 술시까지 9시 30분까지를 본다면 이후가 수의 시간이죠. 그 수는 밤 시간입니다. 밤. 하루 중에 밤 시간이죠. 그 다음에 겨울 시간입니다. 1년 중에. 1년 중에 겨울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거의 농경사회에 어떻습니까? 가을까지 농사 다 짓고 이때는 이 술의 시로는 술시지만 계절적으로는 술의 계절이 정도 되면 다 가을에 곡식을 다 따갖고 창고에 보관하고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쉬지요. 휴식하는 거예요. 밤. 휴식 또 하면서 어떻습니까? 밤에 수의 성정은 휴식. 밤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라는 성정은 특히 이 지식, 지혜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뭡니까? 수의 성정은 그래 수의 시간은 수의 계절은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한 이름이 어디로 갑니까? 수는 다시 또 목으로 갈 거 아니에요. 수생목으로 가야 되니까 목에 새로운 것을 또 뭔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서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거.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 목의 체질은 책에 있는 목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직사각형의 형태의 얼굴. 자, 극명하게 이제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얼굴은 딱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조금 직선적으로 좀 자라나는 그런 형태. 우리 사람들도 좀 목 체질은 좀 어떻습니까? 건장합니다. 간목형 체질, 을목형과는 또 다르죠. 양의 목의 체질은 상당히 좀 건장하거든요. 골격도 목에 우리가 인체 구조 근육에 해당되잖아요. 근육.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얼굴 형태를 보면 저분이 목형의 성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상이 아니라 우리 명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명리학을 하니까 학문적으로 명을 열어서 보기 이전에 벌써 저분은 목형의 기질을 갖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적인 것이 형태로 표현한 것이 목의 성정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화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화는 불이 어떻게 해요? 적은 것에서부터 불씨가 이렇게 점점 더 확산되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죠. 그래 이제 우리 역삼각이라 하기는 하지만 이런 형태가 요게 이제 결국은 화의 성정이잖아요. 화에 불을 붙여놓으면은 확 자라잖아요. 이러한 성정을 그래 화의 성정은 목의 성정은 말이 달리듯이 팍 앞으로 튀어나오고자 하는 성정. 그리고 봄에 새싹이
얼었는 땅을 뚫고 올라오는 성정,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 보들보들한 거죠. 올라와 보니까 보들보들한데 올라오자는 에너지는 얼마나 강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강한 에너지가 바로 목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화의 성정은 불과 같다, 마치. 그리고 화의 성정이 강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불과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가 뭐, 이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또 명리적으로 또 조금 다르지만은 화의 성정 자체는 화끈하다. 불과 같다. 뭔가 살짝 집혀주면 확 에너지가 넘친다. 이제 이러한 성정을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 생김새도 보면 얼굴 형태에서 저 사람이 화의 성정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에서는 화가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이미 얼굴을 보면 안다라고, 그죠? 그 사람이 화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런데 명에 있는 거와 얼굴 형태하고는 다릅니다. 단지 얼굴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고의 관계에 있는 오행의 성정을 그 사주명과 관계없이 그 성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화가 내 명에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얼굴 형태가 화형을 가짐으로 인해서 화의 성정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토는 어떨까요? 토는. 토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토의 성정은 상당히 원만하잖아요. 가장 중재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음양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중재하니까 뭐 음양이라 하는 것은 항상 뭡니까? 좋고 나쁨이 될 수도 있고 남과 여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중용적으로 갖춰져 준다 이거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임에서도 가장 총무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토일간자들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토의 성정은 원만하다. 치우침이 없이 둥근형. 대개 보면 둥근형 보면 옛날에 어른들 그러잖아요. 참 마음이 좋아진다 하잖아요. 어떤 그런 성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금의 성정은, 금의 가을에는 어떻습니까? 이슬도 썰이도 내리는 그런, 이 썰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 금의 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쇠, 굉장히 차갑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갑다, 또 칼과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탁탁 끊고 매점을 가장 잘한다. 그러면 그냥 얼굴 형태가 그냥 사각에 가깝다라면은 그분은 성품적 성정이 금의 성정을 반드시 갖고 있다. 끊고 매점은 확실하다 하는, 다른 건 몰라도 끊고 매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좋습니다. 수는 어떻습니까? 수는 화의 반대라고 봅니다. 옛날에 수는 언제쯤 주나라 때인가 언제쯤 상선약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 상선약수라는 게 이 수가 어떤 화의 반대적이잖아.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어디로? 바다로 저 넓은 곳으로, 그죠? 이러면 수의, 이 흘러오는 이 공간은 바다 속, 산 속, 바위 속에서, 바위 틈에서, 수온지가 대개 어디 있습니까? 바위 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게 바다로 흘러간다. 이거는 화와의 반대적 개념이죠. 그래서 수의 성정은 이러한 성정을, 이러한 형태의 얼굴들은 그죠? 되게 수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성정이겠습니까? 수의 성정이잖아. 그럼 상당히 머리를 쓰는 지혜롭고 차분하고, 이게 수의 성정이거든. 겨울이 조용하잖아요. 차분하다 하는 그러한 성정을 얼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부분적이지만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방금 여기 이제 18쪽, 19쪽에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천간지지로 넘어갈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 오행의 성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에는 보면 여기에 조금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행과 사상 이야기에서 명리학은 동양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자연 철학을 바탕으로, 제가 천수상 지수형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이 음양 오행설은
음양 오행설의 근원은 아주 저 위로 굉장히 공자적으로 또 아니면 그 이전에 그죠 태호 복희 그쪽 쪽으로 이제 완전 이제 원도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만큼 제가 여기 내려보면 송대 철학자 주돈이는 뭐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이 얘기입니다.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고 오행과 사상을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이제 변해 내려오는 건데 여기서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을 낳는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오행을 이해했다. 그다음 여기 내용은 성리학의 이기론 체계를 설명하는 기초가 되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성리학의 기초가 이 음양론입니다. 음양론. 그런데 성리학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성리학은 우리가 명리학에 대해서 자꾸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명리학에 대해서 학문이라고 인지도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자신감이 없어할 뿐더러 또 외부 모르는 명리학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그죠? 지식은 많으나 명리학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뭐 이상한 뭐 사주 푸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 학문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제 혼자 고집하는 게 아니라 명리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나와요.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해봐나는 거 저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한테 제 얘기를 듣는 선생님들은 자신감을 가질수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선생님들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리 여기 이제 제가 여기 거론해 놓은 게 그 얘기입니다. 성리학이 나오기 이전에는 뭡니까? 유학이에요. 유학. 그죠? 그 공자 쪽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상이 성리학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이제 성리학이 아니라 유학이 그러한 과정에서 성리학이 만들어진 거죠. 성리학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이 성리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앞에서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마음심자잖아요. 요거 날생자잖아요. 그럼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이치가. 요게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성은 남녀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음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만물의 근본에 이치가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오행적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럼 모든 만물이 생명에 모든 만물에 이치가 있다. 이 이치는 뭡니까? 하늘의 것이거든요. 천의 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음양적 표현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남자는 남자의 본성에서 하늘의 기운의 이치가 있고 여자는 여자 음의 성정에서 음의 본심에서 하늘의 천리의 이치가 있다. 이게 각각의 음과 양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어떻다?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도 나무의 본성에서 천의 하늘의 이치가 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수상하고 지수형한다라고요. 이 성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성리학은 누가 공부했습니까? 지식층 위에 사대부 집안에서 공부했어요. 집권하기 위한 이 민심을 집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 이후의 학문이잖아요. 법 지났어. 법치도 안 되더라 해서 나중에 성리 유교적으로 다시 유교가 되살아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주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은 따지고 보면 지금의 우리 명리학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주자학이라 했지만 그걸 국가를 지배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한 하나의 우리 법을 만들듯이 법치 이후에 만드는 게 성리학이에요. 이 사람은 누가 공부했나?
위에 다스리는 사람들, 상류 계층에서 공부한 거예요.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학문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인지를 못하니까 그 저 혼자 거품 부는 거죠. 대개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걸 안 가르쳐줘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뭐 사주만 여는 거 무조건 뭐 생년월일 불러가 여기에만 하는 건지 제가 좀 자꾸 안타까워가지고 이 강의 방식을 제가 바꾼 거잖아요. 용서라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좀 더 모르겠습니다. 옛날 과거에 성리학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공부는 안 했습니다. 아니지만 명리학에 대해서 최소한의 연계가 같은 맥락의 학문이다라는 것은 제가 최소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 명리학의 이치적 근거가 있다. 우리 이제 그 또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은 그죠? 본성의 그 본성이란 게 이거면 이거,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그죠? 물고기면 물고기, 나무면 나무, 모든 것이 본성에 있는데 그것이 하늘의 천리, 하늘의 이치가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천수상 지수형에서 다른 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란 얘기죠. 요게 우리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게 그런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요게 자 목의 성정에 대해서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오행의 성정 제가 프린트물 중간 그 밑에 보시면 자 여기 성정을 보시면 오행의 성정 목은 나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에서 튀어나와 탄생 그 다음에 쭉 뻗어 나가려고 하는 기운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게 이제 이 단편적으로 보면 목의 성정은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목의 성정은 자 여기서 요거 잠깐 참고 기초 과정의 제일 앞장에 있는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 중하부에 보면 음양오행은 길을 말한다 정신 이래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목은 나무, 목화, 토금수 밑에 세로로 쭉 해놨죠. 목 옆에는 나무 해놔놓고 새싹, 어린 시절, 일의 출발, 행동, 능력, 시작, 시도 옆으로 그죠? 그렇게 제가 쭉 해놨죠. 목의 성정들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행의 성정 중에 목이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에서 튀어나와 본래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여기서 본래의 모습은 그럼 목 이전의 본래의 모습이다. 목 이전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럼 목 이전에 목은 본래의 모습에서 목이 튀어나와 그게 튀어나온 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본래의 모습은 수다는 얘기죠. 수. 그럼 수는 시작되기 이전의 것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겨울 아무것도 추수가 다 끝나고 겨울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자연은 하나의 생명으로 본다면 수는 씨앗을 말한다. 그죠?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수는 보면 물 해놨죠. 그죠? 그 옆에 뭐라 그래서 씨앗. 씨앗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수 옆에 보면 씨앗 해놔고 또 노년 시절 목화 토 금수를 다 지나온 상태니까 노년 시절 그 다음 또 뭐 휴식 계획 그죠? 그 다음 또 옆에는 자기 개발 뭐 활동 연구 지혜 이런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수의 성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은 수의 성정은 씨앗은 어떻습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은 뭐에 딱딱한 것에 둘러싸여서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가만히 지 스스로는 의지할 수 없는 상태. 온도와 환경이 맞지 않으면 저는 평생 영원히 그대로 있는 거죠. 영원히 그대로 있다가 없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온도와 수분과 적당한 환경이 맞으면 목의 것으로 재탄생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제 이 순환하는 관계의 성정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다. 그 다음에 화의 성정은 불화자를 썼습니다. 불이고 불은 다시 하나에서 성냥과 같은 이 라이터처럼 반짝하는 어떤 스파크하는 거기에서
점점 더 큰 것으로 번져 나가는 기운. 그걸 무게로 따지자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죠. 무게로 따지면. 그래서 보면 목은 어떻습니까? 목은 결국은 오행적으로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생목, 그죠? 씨앗에서 새싹을 피운 상태, 나온 상태, 수생목. 그래 여기서는 온도와 습도가 잘 맞다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적당한 습이 있는 상태, 습이 있으면서 적당한 온도도 있는 상태, 따뜻한 상태를 한난조섭으로서는 이 목의 상태 환경이다. 그죠? 그러면서 뭔가 세상이 나온 이 시작을 한 거죠. 생명이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화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여기 점점 여기는 수가 참 수의 반대적 온도니까요. 완전히 뜨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따뜻하다, 뜨겁다, 따뜻하다, 굉장히 그죠? 뜨겁다. 그럼 불 그대로 불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화의 성정을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한마디로 불과 같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온도와 습도는 이렇다면 어떤 시작된 것에 가장 화려한 상태일 것이다. 화려한 상태, 가장 화려한 상태가 어떻습니까? 절정인 상태. 그래 명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양의 절정인 상태, 그죠? 또다시 운동성으로 한다면 양의 운동성으로 뭔가 시작해서 가장 극점에 있는 상태, 극점으로 가고자 해서 탄력부터도 화의 상태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우리가 이 수가 화에 의해서 전기로 날아가면 이게 계속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굉장히 가볍다, 훨훨 날아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럼 이걸 어떻게 접목습니까? 화가 많거나 강한 사람들은 언변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게가 화가 말 잘하는 사람이 말의 무게는 가볍다. 수가 말을 잘하는 상태, 무게는 무겁다. 그럼 수와 화는 누가 더 말을 많이 할까요? 화. 당연하겠죠. 이제 이게 성정입니다. 이게 성정이에요. 자, 그래 화가 이러한 상태다. 가볍다. 불과 같다. 그래서 화는 번지고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운은 가볍다. 그 화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없어집니다. 날아가서 없어짐 이거거든요. 성정은. 그런데 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은 보면 불의 형체가 있잖아요. 있는 이유는 그의 수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불을 피우면 장작불이나 우리 뭐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또 성장불, 촛불을 켜가 본다 하더라도 보면 그 불 안에는 뭐 여하튼 그림을 제가 여하튼 이래 있다 하더라도 요 안에 보면 까맣게 여기 형태가 있습니다. 까맣게. 요게 요 수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수의 색깔로 보면 검은색, 화의 색깔은 빨간색, 밝은색, 검은색은 수의 것이다. 수의 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수로서 조절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화만 놓고 이야기하면 화는 가벼워서 날아가는 것이다. 원래 토는 그냥 가만히 있다.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가만히 있다. 그런데 음양의 각각의 기운의 영향에 의해서 음과 양을 기운을 바꾸려고 조절하고 하는 기운, 이걸 말한다. 그 토의 조절. 여기서도 토라는 위에 오행적에서 10개의 천간은 뭐라 했습니까? 천간은 기라 했습니다. 그죠? 천에 기. 아까 그 다음에 12개는 지기라 그래. 지기. 기라면 땅은 질 형태를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형태를 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천수상에서 지수형 한다는 거예요. 그 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을 열어보면 아래 위로 이렇게 8글자가 나오잖아요. 뭐라 하면 기질. 그 사람이 기질이 있나, 이 기질이 있나 없나. 그 사람이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나 없나. 평생 백수로 노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겁이 나가 뭐해요. 뭘 하려고 해도. 넘들 하는데 그건 잘 가서 넘들 잘 도와줍니다. 지금 뭐해?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없거든. 그래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목의 에너지가 천간 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놈은 생각은 잘합니다. 내일 내가 당장 뭐 해야지. 기는 있지만 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기질이 있나 없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그래 성정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어떤 기질, 그 사람은 어떤 기질이 있더라. 그럼 그에 대한 장점으로 성화시켜서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 아예 기질 자체가 없는 놈은 그에 대한 갈망은 하고 있지만, 갈구는 하고 있지만은 못 옮깁니다. 그래 기가 있나? 기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정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토라는 성정은 어떤 자기 본성은 나는 어떤 양과 음의 것에서 양이 있어야지 그 양의 것을 음적으로 조절해 주려고 하는 그런 성정이다 말입니다. 누가 생명이 어떤 근원이 시작되려고 하면 나는 그냥 그 판 깔아준다라는 거죠. 뭔가 나는 누군가가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 개입해서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음량을 조절하게 한다. 조절. 음량을 조절한다. 그죠? 중재하기도 한다. 이런 성정을 토의 성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 다음에 금의 성정은 어떻습니까? 금의 성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성정을 자라왔던 것을, 양의 성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라는 거, 활동하는 거. 그죠? 집에 있다가, 내가 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의 것을 내가 집에 가만히 있었다. 수를 쓰고 있는 거죠. 오행적으로 하면. 그럼 내가 나간다. 뭡니까? 나가기 대문방 나서는 건데 목이 시작이죠. 간목부터 시작했죠. 간목부터 을목으로 병화, 정화까지 가잖아요. 무토까지 가는 거라. 계속 확산해. 무토까지 갔다는 것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때까지 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집에 갈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라. 방황하는 상태. 그래서 토의 개입은 집에 가야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빠꾸 집으로 갈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토의 성정에서 빠꾸 해서 본래 어딥니까? 집으로 가고자 하는 성정. 요게 그런 생각하는 것은 천간의 적 기의 성정.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다? 지의 성정, 형의 성정,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 다시 우리 오행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을에 속한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꽃을 피운 것을 가을에는 토는 반드시, 그죠? 화에 여름에 계속 토가 개입 안 하면 계속 여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더더욱 여름만 가는 거잖아. 그게 토의 개입에 있어 여름 꽃을 떨고 떨이고, 그래서 가을로 가는. 불필요한 수분은 다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래의 자리로 점점 끌어여니까 낙엽이 들고 위에 수분이 뿌리로 내려가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꽃이 떨어지니까 그 안에 열매만 남게 되죠. 열매. 그래서 명리학적으로는 금은 결과죠. 오행 중에 그 결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재물로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의 성정은 온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차갑다. 그죠? 상당히 이슬과 같다. 차갑다. 또 우리 심리적으로는 냉철하다. 소위 우리 칼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성정을 말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렇죠. 가을이니까 여기서는 화려한 열매를 말한다. 또 아니면 이제 이 목의 결과죠. 목의
목에 시작한 것에 대한 이 결과다. 결과를 말한다. 그게 금의 성정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수의 성정은 겨울이니까 금의 성정이 다 끝났어. 금의 환경이 다 끝나면 이제